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이게 650g에 네, 만. 10,000원. 네. 이렇게 큽니다. 이거 오곡을 다 들어가 있기 오곡이잖아요. 때문에 저기-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돼지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과일 삼성정점, 삼성정점, 삼성정점. 씨앗도 와우 농자재, 농약도 와우 농자재, 농자재도 와우 농자재.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를 한번 하고 가셔야지 그래도. 아, 저번 우리 뉴스 읽기 뉴스 읽기 그러면.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네네. 싶습니다. 아, 덕분에 저희가 뉴스 읽기 지금 사상. 56회인데 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와 네네. 가장 높은 좋아요를 네네. 눌러주셔서 이게 스타성에는 아니 이게 이기지 김진표 못하는구나. 의장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아. 지금 루돌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12월 한 달은 루돌프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빨리 뉴스 읽기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의회에서 지금 36일간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의회의 정례회는 화성시 의회의 1년 회기의 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2차 정례회가 왜 중요하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이건 안 띄우게. 이건 뭐 계속 얘기해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2차 정례회 때는 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뭐 행정사무감사가 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2차 정례회에 이제 2차 본회의가 열려서 시정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의원님들이 이제 시장님한테 사실 다이다이 맞짱 뜨는 그런 다이다이 맞죠? 다이다이 맞짱 뜨는 굉장히 핫한 이때 그렇죠. 제일 사실은 주목을 받아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왜냐면 의원님들이 의회를 대표한다라는 건 사실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시장님은 행정을 대표해서 행정의 수장의 입장으로 하는 거라 그 대결 구도가 굉장히 볼만하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첨예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시정 질의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문일답. 이건 정말 다이다이 뜨는 거예요. 시장님 네네. 나오시고 이제 의원님 나오셔서 그때 제한 시간이 15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15분? 아닌가? 15분? 아무튼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의원님이랑 시장님이랑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약간 여기에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미리 협의하지 않았던 질문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때가 굉장히 핫합니다. 일문일답 아니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사실은 다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것만 보고 읽는 거라서 조금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관심이 좀 열띠지 않다. 네. 왜냐면 이미 핫하지 않다. 예. 다 짜여진 이미 다 답변이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진 입장으로서는 일문일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8대 때는 서철모 시장님이랑 이제 구영모 의원님 일문일답의 구도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은 네. 이제 이야기거리를 나왔었는데 구도가 예쁘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질의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달려갔는데 올해는 좀 약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이제 2차 정례 시정 질의했던 의원님 두 분이 조호선 의원님이랑 공영 네네.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 질문으로 이제 질문했고 네. 내용이 보면은 쌍봉산 조호선 의원님은 경환위 위원장님이시거든요. 네네. 쌍봉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화성시가 원래 3.1운동, 만세운동으로 되게 네네. 유명한 데인데 쌍봉산이 그 독립운동지의 항쟁지로 유명한 베이스 기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더 많이 알려서 독립공원 뭐 기념탑을 세우든 그렇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 질문을 하셨고요. 이제 공영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이 이렇게 어르신들
실내 놀이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냉난방에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네네. 대표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 다 재선 의원님이시고요. 국민의힘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대를 제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2주 정도 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를 각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할 질문은 최소한 이제 그 정도의 나왔던 가장 핫한 그런 거를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보통은 저도 예상을 그걸 하는데 보면서 근데 느낀 두 가지 아무것도 두 분 다 이제 시정 질의했던 분이 그 사안 말고 이거는 약간 민원성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네네. 그런 질문을 해서 약간 저는 좀 저렇게 질문을 하셨구나라고 해서 조금 아쉬웠던 시간이었죠. 네. 아쉽긴 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질문하시니까 다음 시정 질의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의 이제 기사인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라는 단체, 시민사회 단체가 또 다시 네네.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특별법 발의를 했고, 네. 그다음 경기도지사님도 사실 이거 관련해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근데 사실 경기국제공항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몇 해째 해오다가 화성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게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려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게 바로 코앞에 있는데 네. 그것이 포화 상태인 거냐? 이것이 물류나 뭐 관광이든 이게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거든요. 네. 거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땅 토지 옆에 놀고 있는 공항 부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굳이 경기국제공항, 경기남부공항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상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확장을 계속 하고 있죠. 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경기국제공항은 이거는 모양새 겉으로는 이런 걸 하지만 그 속내는 사실 수원군공항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건데 저 경기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모태는 원래는 그 전에 앞에 명칭은 그거였어요. 수원군공항 폐지를 위한 평화시민실천연대였나? 그거였습니다. 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아니고 경기 그러면 국제공항의 백지화 공동행동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기, 화성, 수원 이쪽에 관계된 46개 단체 및 42명의 개인 이제 연대를 했습니다. 네네. 이분들의 주장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공항은 정확하게 역행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항공기를 줄이고 있어요. 네네. 심지어 항공기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줄이냐면 지금 우사? 네네. 우사라 하시면 소 키우는 축산. 네, 축산. 축산까지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런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정확히 지금 경기국제공항은 항공기가 내뱉는 탄소는 1위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마저도 지금 줄이는 추세예요. 정확하게 역행하는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위이기 때문에 유럽 공항은 공항 폐쇄도 하고 국내선 여객기 운항 금지 등의 강력한 기후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우리 정치인은 지역구 이익을 위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고춧가루를 할줄에 뿌렸어요. 왜 뿌렸는지 아세요? 네네네. 붉은 고춧가루가 아니라 붉은 고추. 고추를 네. 왜 뿌렸는지 아세요? 이거 왜 뿌려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고추 말리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우리는 인천공항을 갈 거야. 인천공항을 가고 경기국제공항 쓰이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한 거였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희 신문 기사를 보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의미한 이게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약간 취재를 해서 경기 환경연 보도 자료에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경기도에서 2024년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안의 정보 공개를 해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보통 지자체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공개예요. 왜? 왜 그렇죠? 예산안은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말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원래 예산은 확정된 예산은 모든 데에 공개를 해요. 근데 예산 아니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경기도 의회에서 심의 중인 거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모든 지자체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죠. 예. 경기환경연에서도 1차 11월에 이미 경기도의 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공개 요청을 했더니 1차에서는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추진하던 정책국장님이 이제 다시 재차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행정 심판을 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 행정 심판 이제 다른 울산 같은 경우에 네. 울산에서도 2000 몇 년도에 16년인가? 그때 울산의 시민사회 단체가 예산안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광역시는 당연히 비공개를 했죠. 이걸 가지고 행정 심판을 걸어서 네네. 승소를 해가지고 그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네.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 편성과 지방 재정 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이 안을 가지고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잖아요. 광역시, 교육청, 구청에 해당하는 모든 예산안을 도민 결과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네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정보 공개를 허하고요. 네. 이 외에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도 11월에 이미 예산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기네 본인 홈페이지에 이미 시민 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2022년도에 예산안을 정보 공개 신청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화성시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죠. 화성시도 네. 이제 내년도에 이제 몇몇 단체에서 이 기쁜 소식을 알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자. 모니터링을 하자. 뭐 이런 네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판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유튜브 뉴스인데요. 유튜브에서 저희가 지금 그래요. 뉴스 읽기도 핫하고요. 한국 공론 포럼 동계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때 되게 괜찮은 내용이 괜찮으셨었나 봐요? 네, 공론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진 생각들은 그냥 토론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공론화라는 것은, 정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포럼을 이번에 동계 그 워크숍을 하게 된 거죠. 한국께서 예. 공론장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주로 사용되는 곳이 공론장의 경우 화성에도 지금 그 군공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 항상 갈등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그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각장 문제를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 과정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 그 공교육 과정에서 네네. 어떤 이런 공론의 어떤 실험이나 경험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거는 보여지거든요. 맞죠. 네네. 약간 좀 뭐랄까 좀 너무 아이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어떤 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교육 과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민주시민 교육에서도 사실 공론의 과정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렵죠. 네, 주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걸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걸 공론화를 통해서 정말 그 자체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난 후에 이제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금 보려고 저희 따라가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서 저 누구나 공론장이라고 해서 한번 돌렸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쵸? 공론화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토론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토론? 예, 그쵸. 근데 이제 누구나 공론장을 여러 단위 네트워크 이런 분야에서 한번 돌려봤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어떤 한 주제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의 의견을 편안하게 이제 얘기해보는 약간 1단계 네네네. 정도로 그렇죠. 한번 돌려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이신 분들이 피드백이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이런 내 의견이나 불편한 점을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라는 의견을 네네.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그 사업도 저희는 되게 괜찮았는데 네. 지속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공론장 사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조직진단 최종 보고회가 있었죠. 보고회가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좀 제가 좀 잘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기존에 이쪽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의 분들 혹은 거기 내부에 있던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했던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성시 행정에서는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조직 진단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하고 제가 네. 그 용역서를 봤는데 조직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고 뭐 어떤 건 없애고 새로 생기고 네, 특히 네. 보니까 윤리감사위라던가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좀 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국 규모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탄권, 동부권에 화성시가 재래시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선한 야채, 뭐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를 마트 아니면은 접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서부권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가는 거죠. 생산되는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화성시 ESG 메세나 창립 포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이름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직관적이다. 왜냐면 ESG 경영과 메세나를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화성시 ESG 메세나인데 ESG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뭐 네. 이렇게 사회공헌, 뭐 환경, 뭐 사회 참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영의 한 부분은 반드시 이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메세나 같은 경우는 어떤 아너스티 이렇게 해서 좀 기업의 사회 공헌으로 이제 지역의 예술인들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라는 네네. 운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문화자치의 영역으로도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예. 뭐 새로운 시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맞아요. 화성시에서는 사실 이게 처음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본 게 화성시 ESG 메세나는 민간 조직인 것 같은데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적극 개입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약간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2년 전에 뭐 문화자치, 뭐 계획단, 뭐 네네. 연구 모임,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례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화성시의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기 플러스 이제 자치 개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문화자치 이거를 이제 계획했던 분인도 여기 지금 이 메세나 그 ESG 메세나 창립 포럼에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같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신 거죠? 화성시 무슨 문화자치 기획가라고 이렇게 네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잘 되면 좋겠네요. 네. 화성시도 메세나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하죠. 원체 네, 기업들이 관심 많고 있으신 하니까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좀 있으시고요. ESG 메세나 도시. 네, 현수막 뉴스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른 그럼요. 유튜브 뭐 채널 뭐 다른 아니요, 거 뭐 볼만한 게 특별한 있으신가요? 것은 없고 아, 이 뉴스 읽기가 폭발하려 했다는 거. 1,000회가 넘었네. 아우 이거 너무 1200회가 넘었죠. 기분 좋네요. 네, 네. 내용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분발하겠습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현수막 뉴스는 지금 현수막에 모여져 있는 거를 좀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네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긴 좀 어렵고요. 다음 거를 하면 이제 공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이 화성시 서부권 및 동부권에 이런 현수막이 안 붙여져 있는 데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갈등으로 소요되는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거국적으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죠?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폐쇄하면 됩니다. 폐쇄하거나 축소하거나 원하는 타 지자체에 보내거나 그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아, 그럼요. 예, 같이 함께 생각이 결정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봉면에서 아름다운 기부천사의 김장 나눔 동행을 이렇게 많은 여기 삼포산업도 있네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비봉면에서, 많죠. 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장 나눔을 했나 봅니다. 저도 저번 토요일 날 김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같이 해야 그래도 나누면 좀 수월해지죠. 맞아요. 네, 쓰레기 매립장 마찬가지로 비봉면은 굉장히 핫합니다.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네, 알겠습니다. 남양읍에서 이제 중고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12월 9일 날 하네요. 이제 네. 지났군요. 12월이니까 뭐 송년회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저녁에 송년회 모임이 있어서 술을 좀 덜 먹어야 될 텐데 네. 결심하고 가긴 합니다. 자. 주민자치위원 공개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참 이거 있었어요. 저희 지난주에 공개 추첨한 영상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유튜브에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이게 그 뽑기하신 정수보다 더 많으면 추첨을 추첨하죠. 돌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추첨 정도 할 정도면은 참여도가 높은가 봅니다. 높았죠. 35명을 추첨하는데 55명 정도의 분이 그래요? 예. 재밌겠네요. 여기는 굉장히 참여도가 활발하네요. 저도 가서 핫했습니다. 정말 이거 한번 그래요?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기도 했어요. 이게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주민자치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이렇게 예.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귀찮은데 그럼 어떻게 참여해라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사실 못하는데 예. 애들 좀 크면 하고 싶어요. 네네. 뭐 지금 애들이 어려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변명인가?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범대위에서 그때 여의도로 갔을 때 그렇죠. 했던 현수막입니다. 예,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화성시민 자치권을 묵살한다라는 네. 지금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도 자료가 배포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저희만 어떻게 영상으로 지금 담은 것 같고. 네, 행정 자체에서 주체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도 자료를 하지 않았고, 네네. 이제 김진표 의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죠? 저희 그래서 추진을 지금 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네, 의장님 김진표 연락 따로 의장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핫한데 한번 나와주셔서 두 번째 버프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이것도 이제 공공항 이슈입니다. 네네.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자면 저희 화성시 이제 좀 100만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곧 있으면 100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만을 가지고 시민신문에서 100만 화성시 어디로 가나에 대한 이제 기획 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방안이 있고 그다음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면 뭐 노동, 경제, 환경, 뭐 문화예술, 자치 이쪽에 해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더 플러스 이제 연재 기고, 릴레이 기고도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나는 100만 화성시에 이런 걸 바란다. 근데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단체 내에서 우리 네트워크의 입장은 이런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릴레이 기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제가 봤을 땐 공론장이고 여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도 좀 같이 잘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예, 오늘 주간 뉴스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 이번 주는 얼마나 나오려나. 과연 루돌프 효과인지. 두고 봐야죠.